지역사회 ICT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발표를 맡은 한국건강진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장 임현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을 살피고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주자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소개하며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건강진진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수행한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집단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87%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 발달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즉 데이터로 연결된 지능 기반의 건강관리 구현이 가능해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비대면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를 앞당기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선언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등의 추진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고 대표적인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 영계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내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원격으로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법 제도적인 한계, 서비스 연계성 부족, 지속적인 운영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었고 유헬스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대되었고 20년 11월 현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출범하여 사업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추진 방향은 2019년도 WHO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디지털 개입 권장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디지털 헬스의 개입이 전통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관행 및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국가 맥락과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되며 다음의 4가지 요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영역 및 관련 콘텐츠, 즉 어떠한 서비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효과적인 기능은 어떤 것인가, 또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하드웨어 및 개인 정보 등의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효과적인 통신 시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인프라 거버넌스, 투자 법제도, 그리고 인력 등 디지털 개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등의 기술 발달에 비하여 보건의료의 적용은 그간 좀 미진하였는데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그 움직임이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몇몇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대구 경북 등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으나 다소 이해 관계자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그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에는 전국의 24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AI, IoT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한국건강진진개발원에서 도입 설계부터 시범 운영과 그리고 현재 전국 139개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입을 촉구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보건소의 집단 중심의 질환관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인 맞춤형 중심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개인의 건강 습관 및 태도 등 개인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로 접근하여 행동 변화에 따른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모바일 헬스케어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5가지 지표의 건강 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 개인별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앞서 보신 서비스 흐름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기관수를 확대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DB 등 점점 다각화하고 강화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139개 보건소에 2만여 대상자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자 건강상담 알고리즘의 도입, 그리고 맞춤형 컨텐츠 제공 등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핵심 지표 개발 및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시스템은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당계, 혈압계 4종의 디바이스를 모바일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건강 정보를 보내고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보건소의 전문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조는 건강검진 자료 등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사를 받게 되면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영양, 운동, 일반 건강 분야의 전문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기간 동안의 관리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디바이스 및 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 지속되며 6개월 되는 시점에서 동일한 건강 검사를 통해 개선 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자가 건강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영양, 운동, 일반 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는 올바른 식습관과 식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식사일기를 통한 집중 영양 상담을 제공하고, 일일 미션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동관리는 활동량과 운동 습관을 고려하여 건강한 신체 활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량 모니터링, 그리고 개인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수치를 통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은 그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나 iOS의 앱 스토어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 로그인할 때 로그인했을 때 첫 화면은 자신의 건강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주간 목표 대비 칼로리 소모량, 활동량, 중강도 운동 정보와 좌우 스크롤을 이동하여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주간 미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활동량계에서 측정된 걸음수와 운동시간, 칼로리 소모량, 심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목록을 선택하여 일간, 주간, 월간의 상세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및 운동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체성분 기기를 스마트폰, 블루투스와 연동하여 측정한 정보를 보여주며 각 목록 선택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스마트폰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측정 정보를 자동 그리고 수동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화면에 혈압, 혈당, 체성분 정보를 선택하여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운동 내역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운동 정보는 보건소 운동 전문가가 상담하거나 혹은 맞춤형 운동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사일기 또한 자가 입력을 통해서 입력한 음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식단 관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사일기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입력된 식사일기를 통해서 개개인별 일일 섭취량, 그리고 끼니별 칼로리, 열량 영양소 구성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 집중 상담 기간에는 식단 기록 시 식사 사진을 이용하여 식단의 등록을 통해 보건소 영양사에 의한 식습관 등의 영양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보건소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능은 방문 상담과 집중 상담 그리고 실시간 상담으로 구분되고 있고, 방문 상담 기능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서 각 영역별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건강 상담 결과에 대한 각 분야별 기존의 건강 목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중 상담은 4주 단위로 각 영역별 상담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요. 집중 상담 기간에 이루어진 상담 내역은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각 업무 분야별 전문가에게 각 영역에 대한 상담 내역을 작성하고 문의를 하게 되면 답변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건강기진개발원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주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대상자가 직접 스크랩 기능을 활용하여서 원하는 정보만 별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 중 월별 미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는 우리 지역 그리고 전국 대상자 그리고 나와 비슷한 나이대별에 대해서 사용자 기준으로 나의 건강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이력은 건강 주차별 획득 총점과 상세 획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다양한 그룹별 랭킹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그룹을 선택하면 그 현황과 순위 정보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 기능은 방문 예약 기능입니다. 서비스 참여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최소 2번에서 3번의 방문을 통한 건강검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에 맞춰서 방문을 하고자 이러한 방문 기능을 활용하여서 원활한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구조와 설계 그리고 서비스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가 그간 가져온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T를 활용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의 모형을 개발한 성과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사업을 런칭하고자 국내외 연구 및 유사 사업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보건소 맞춤형 24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방문을 최소화한 구조로 상시와 정기 서비스로 구분하여 영역별 서비스를 촘촘히 구성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의 서비스 효과 검증 지표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대상 및 영역외로의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였고, 금년도 어르신 대상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향후 아동 청소년 대상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의 확정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사업 도입 시점부터 사업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업 수행 보건소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통해왔고, 매년 교육 내용 및 방식을 개선 적용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대로 보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 해결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육 목표와 대상을 다각화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서비스 효과를 2016년부터 2019년 연도별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비스 참여율입니다. 참여 기간수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매년 목표 인원수를 상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완료율에는 사실은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꾸준히 90% 정도의 지속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끼친 건강 개선율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위험 요인 감소도 꾸준히 약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전문 인력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그 결과 건강이 개선되는 서비스 효과를 체험한 대상자의 만족도는 매년 85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 정리를 해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로서 그 지향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는데요. 먼저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지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서비스 질 강화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근거 중심의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금년도 보건소의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였고, 이에 개발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확산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 시점까지 총 3번의 커다란 유행 병곡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은 도시 기능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곧 보건소의 기능이 확진자 선별 등 코로나 관련 업무로 전환되어 건강증진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전략과 방식이 필요했고요. 한국판 뉴딜 전략을 벗삼아서 건강증진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개발원은 보건소가 가진 비대면 전략과 사례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금년도 신규 사례까지 총망라하여 전화, 플랫폼, 동영상, 건강관리 앱, 실시간 스트리밍, 문자, 그리고 최소 대면의 비대면 7대 전략 구조를 확보하여 비대면 건강증진 사례 총 33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건소 비대면 전환 사례 두 번째는 콘텐츠의 확보입니다. 우리원은 그간 제작된 콘텐츠를 15개 사업 영역 그리고 총 115개 콘텐츠를 확보하여서 콘텐츠 모음집 온통을 발간하였습니다. 콘텐츠의 유형은 PPT, 동영상, 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포스터 등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콘텐츠를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예시로 신체활동 영역의 콘텐츠를 보시겠습니다. PPT, 동영상, 소책자 등 콘텐츠 유형별로 안내하고 있고 각 콘텐츠 적용 대상, 발행 연도, 자료 출처와 요약 내용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